자, 오늘 이제 1학기 내용으로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요. 35차시입니다. 교과서 128에서 131쪽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자, 상호유도에 대해서 할 건데, 이 상호유도는 큰 카테고리로 치면 전자기 유도의 일종입니다. 전자기 유도에 포함된다. 그래서 상호유도하고 관련된 현상은 전자기 유도의 현상으로도 맞습니다. TV도 안 켜고 있네요. 오늘 배우는 상호유도가 크게 보면은 이제 전자기 유도 현상의 일부이기 때문에 상호유도의 예가 곧 전자기 유도의 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크게 구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결국에 그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자기장을 만드는 전류가 변하면 그 인접해 있는 코일에서 유도 전류가 생긴다라는 게 상호유도입니다. 결국에는 전자기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똑같은 거죠. 결국에 이제 자기장이 변하면 여기 유도 기전력이 생겨서 전류가 흐른다라는 게 이제 상호유도 결과라고 봅니다. 그거를 이제 여러분 1학년 때 사실 살짝 배웠습니다. 1학년 때 그 송전 배울 때 변압기 있죠. 그 변압기가 결국에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변하면 2차 코일에 전류가 유도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전자기 유도로 배웠지만 결국에 전자기 유도 중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상호 유도에 해당하는 그런 애였습니다. 그래서 상호 유도는 한쪽 코일이 일단 보통 두 개 있고요. 그림을 보면 이렇게 이게 변압기나 이런 변압기처럼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1차 코일, 2차 코일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한쪽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변하여 근처에 있는 다른 코일에 유도 기전력이 생기는,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그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변하면 그 주위에 자기장이 변하니까, 그럼 2차 코일에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고, 그럼 2차 코일의 자속, 자기장 곱하기 면적이 변하는 셈이니까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에 의해서 유도 기전력이 생기고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이거는 근데 자 보세요. 이게 좀 신기하죠. 여기 직류 전원이죠. 직류 전원. 직류 전원인데 유도 전류의 방향을 구하고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직류 전원이라 하더라도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에는 전류가 0이었다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전류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잠깐이나마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전자기기를 껐다 켜고 하는 순간에 전자기기가 고장나는 경우가 확률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껐다 켜는 순간에 이제 유도 전류가 갑자기 생기면서 그게 이제 회로에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전자기기는 자주 껐다 켰다 하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게 그 순간에 이제 요 상호 유도에 의한 유도 전류가 회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 전자기기는 또 이것까지 감안해서 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크게 이제 문제는 안 될 텐데요. 그래서 옛날에 USB 같은 경우에는 뽑을 때 그 안전하게 제거한 다음에 뽑으라고 하잖아. 그게 이제 그냥 뽑으면 갑자기 스위치를 끄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 회로에 갑자기 유도 전류가 필요 없이 크게 흐르게 되면 이제 데이터가 상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탁 꼽으면 전류가 어떻게 생겨요? 전류가 어떻게 흐르노? 이거 플러스에서 나와가지고 여기 마이너스네. 플러스에서 나와서 이렇게 흐르죠. 제 그림 흐르네. 저렇게 해서 이렇게 흐르네요. 그다음에 이 방향으로 오른손에 내 손가락을 감아볼까요? 그럼 이렇게 됩니까? 그럼 요게 이제 1차 코일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원래 없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2차 코일에는 자연은 변화를 싫어하니까 그와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유도 전류의 방향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잠깐 일어나고 맙니다. 잠깐 일어나고 나서는 이제 전류가 일정해지면 자기장이 일정하니까 자속의 변화가 없겠죠. 그러면서 이제 전류가 다시 흐르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스위치를 떼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떼면 그러면 원래 전류가, 자 보세요. 원래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잖아요. 이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가지고 원래 자기장이 요렇게 있었어요. 요렇게 있었는데 이게 스위치를 열어버리면 전류가 흐르다가 안 흐르게 됩니다.
하면 이쪽 방향의 자속이 감소하게 되죠. 감소하게 되니까 다시 원래 자기장 방향으로 유도 전류의 자기장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그 상호 유도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전자제품을 껐다 켰다 할 때, 그 USB를 꼽았다 뺐다 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이렇게 생기는 유도 전류에 의해서 회로가 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 결과를 보면요. 자, 2차 코일의 자기 선속은 1차 코일의 전류에 비례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유도 기전력을 한번 구해 보면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유도 기전력은 2차 코일의 가문수, 2차 코일의 자기 선속 변화에 비례하게 됩니다. 근데 보면 요 파이2가 I1에 비례하잖아요. I1에 비례하고 요 I1에 의한 변화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I1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미분기호에 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밖으로 빼낼 수가 있죠. 상수니까. 밖으로 빼내서 요 N2를 포함하여 모든 상수를 합친 것이 이 상호 인덕턴스라고 불리는 M이라고 표시되는 이런 그 값이 됩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결국에 요 유도 기전력의 원인은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변화거든요.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됩니다. 상호 유도는. 근데 결국에 상호 유도식은 결국에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이제 가문 횟수라든지 전류 위에 다른 모든 요소를 합쳐서 새로운 상수로 만든 게 요 상호 인덕턴스입니다. 상호 인덕턴스는 코일의 모양이라든지 가문수 그리고 위치 등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보통 한번 고정되고 나면 이제 변화가 없는 상수로 작용이 됩니다. 단위는 이제 H를 쓰고 헨리라고 읽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한 요 정도만 그냥 기억하고, 제가 기억해라고 하고 싶은 거는 결국에 1차 코일의 전류의 변화에 의해서 자기장 변화가 생기고 그거에 의해서 2차 코일의 유도 전류가 생기는 현상이 상호 유도다. 그래서 요 정도만 기억하면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 그래프로 보면 이제 여기 아까 스위치를 닫을 때예요. 스위치를 닫을 때 1차 코일의 전류가 처음에는 흐르지 않다가 스위치가 닫으면 이제 전류가 증가하겠죠. 그때 2차 코일에는 이제 이게 기울기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닫은 상태로 유지하면 전류가 변화가 없으니까 유도 전류가 안 흐르다가 또 스위치를 열게 되면 전류가 줄어들죠.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2차 코일에 이제 유도 전류가 생깁니다. 이때 마이너스 방향, 플러스 방향이라는 건 뭐냐? 원래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반대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마이너스는. 그리고 플러스라는 거는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같은 방향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그래서 보면 기울기가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잖아요.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그게 결국에 요게 플러스면 마이너스, 요게 마이너스면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속이 증가하면 원래 자기장과 유도 전류한 자기장 방향의 반대, 자속이 감소하면 원래 자기장의 방향과 유도 전류한 자기장 방향이 같은 방향,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게 요 그래프이고요. 일단 변압기 여러분 1차 그 통합과학 때 통전 과정에서 다 배웠죠. 거기서 이제 했던 내용은 이제 복습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차 코일에 교류 전원이 있고요. 그 전압이 V1이고요. 그다음 여기 1차 코일입니다. 그다음 1차 코일의 전압이 여기 1차 코일에 연결되어 있는 전원 장치의 전압이 요 1차 코일만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 그대로 걸리게 될 겁니다. 여기에 이제 V1이 걸리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철심의 역할은 얘가 만드는 자기장을 여기까지 이제 손실 없이 전달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요렇게 변하면 여기는 요렇게 변합니다. 요렇게 자기장이. 그래서 요 녀석의 전류의 변화에 의한 자기장 변화가 요 부분의 자기장 변화로 나타나게 되죠. 그럼 여기에 이제 유도되는 유도 기전력을 V2라고 하는 거예요. 이 V2가 지금 이 그림에서는 요 저항 하나만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온전하게 다 걸리게 되는 셈이죠.
이때 V2를 구해보면 자, 조금 식을 밑에다 적을 겁니다. 아직 V1도 따로 구할 거기 때문에 V1은 나중에 구할 거고요. 이 V2를 구해보면 이 V2는 2차 코일의 가문 횟수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의 변화에 따른 자기 선속의 변화에 비례합니다. 그냥 패러데이 법칙을 그대로 쓴 거죠. 근데 이 회로를요 약간 변형시켜 가지고 요쪽에 교류 전원 장치를 연결하고요. 여기 철심이 이렇게 있으면요 변압기죠. 여기에 이제 전압이 V2인 교류 전원 장치를 연결하고 그다음 요쪽에 오히려 저항을 연결해 버려요. 그러니까 1차 코일하고 2차 코일에 연결된 교류 전원 장치하고 저항의 위치를 바꾼 거죠. 그러면서 2차 코일에는 전압이 V1이 아닌 V2인 전압을 가진 전원 장치를 연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V2의 전압이 걸리겠죠. 근데 이게 요 위의 상황하고 정확히 대칭적이기 때문에 1차 코일에 유도되는 유도기 전력이 이번에는 V1이 될 겁니다. 완전히 모든 게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요 V1도 유도기 전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연결했을 때. 그러면 요거는 이제 가문수 N1에 비례하고 이때 위의 상황과 아래 상황이 정확히 같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자기 손속 변화율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두 식을 나누면 이제 델타 T분의 델타 파이가 날아가고 이 V1 대 V2는 N1 대 N2라는 식이 나오죠. 요게 이제 여러분 통합과학 때 배운 이제 변압기의 원리의 정확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때도 설명을 하긴 했었는데 이제 좀 더 수식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의 상황에서는 V2가 유도기 전력이지만 전원 장치하고 저항의 위치를 바꾸면 V1도 유도기 전력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식을 세워서 연립하면 결국에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과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의 B는 가문 횟수에 비해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I1,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했을 때 이 전원 장치에서 생산된 전력이 1차 코일에 전달되고 2차 코일에 전달되기까지는 전력 손실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I1 V1하고 I2 V2가 같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상적인 변압기에서는요. 그래서 I1 V1은 I2 V2와 같다라는 식을 하나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의 원리는 크게 보면 이제 전자기 유도, 상호 유도와 에너지 보존 법칙 여기에서 식 두 개가 나오고요. 이 두 개를 연립하면 N1 대 N2는 I2 대 I1. 이 전류의 비는 가문수의 역수의 비가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이게 전압이 1대 2면 전류는 2대 1이 되어야지 곱함값이 같겠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압을 높여주면 전류는 줄어든다. 이렇게 봐야 되죠. I브가 일정하니까. 그래서 손실 전력 줄이는 방법이 이거였잖아요. 똑같은 전력이라도 전압을 높여서 보내면 전류를 작게 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손실 전력 I 제곱R이 줄어들잖아요. 그게 이제 통합과학에서 여러분이 그 가장 어려워했던 부분은 송전 과정의 이제 기본 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상호 유도의 이용 한번 보는데요. 이 상호 유도의 이용은 결국에 포괄적으로 보면 전자기 유도의 이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보면 변압기, 무선 충전, 인덕션, 레인지, 금속 탐지기 이런 게 있죠. 여하튼 요새는 이제 무선 충전이 상용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많이 쓰거든요. 제 교무실 자리에도 무선 충전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이소에 가니까 싸게 팔 때 5,000원이니까 문제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단자는 꼽았다 뺐다 하니까 귀찮은데 맞죠? 이거는 얹어만 놓으면 되니까. 여기 보면 이제 그 충전 패드 안에 이제 코일이 있는 거예요. 그 코일에 유도전류란다. 교류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기장이 변하게 되죠. 그럼 2차 코일에도 이제 그게 그러니까 2차 코일에 사실 처음으로 유도되는 거는 교류전류예요. 근데 그걸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이제 직류로 바꾸면은 충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다 똑같은 원리고 금속 탐지기 같은 경우도 워낙 많이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는데 여기 금속 탐지기 같은 경우에는 1차 코일하고 코일이 두 개가 있어요. 코일이 두 개가. 그래서 첫 번째 코일에 이제 그 코일에서 교류 전류를 흘려줍니다. 그럼 자기장이 막 이렇게 변하겠죠. 근데 요 밑에 금속이 있으면 막 여기 자속이 변하니까
또 유도 전류가 흘러요. 그러니까 이 유도 전류에 의해서 요 금속 요 밑에 있는 금속에 흐르는 유도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하고 수직으로 놓은 요 코일에 자기장이 변해서 유도 전류가 흐르면 금속이 있다라고 감지를 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얘가 없으면 요 녀석에 의한 자기장 변화는 요렇게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는 수직으로 통과하는 성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유도 전류가 안 흘러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금속이 있을 때만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금속 탐지기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미래행 교과서 중단원 마무리 9번 문제입니다. 상호 유도를 이용한 예가 아닌 것은 했는데요. 변압기, 1차 코일, 2차 코일 있죠. 이거 전동기, 요거는 자기력을 이용한 겁니다. 전자기 유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금속 탐지기도 이제 코일에 교류 전류를 흘려서 금속에 생기는 유도 전류로 이제 측정하고 이런 과정에 보면 그 전자기 유도가 이용됩니다. 자, 고압 방전 장치도 전자기 유도가 이용됩니다. 이 고압이라는 것 자체가 전압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 과정이 결국에 일종의 변압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축전기랑 몇 가지 장치가 더 들어가서 이제 보조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선 충전 전동 칫솔, 이것도 뭐 아까 그 휴대폰 충전 장치라고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고 자, 그다음에 미래행 교과서 대단한 마무리 11번 봅시다. 상호 유도에 의한 현상으로 옳은 것은 했네요. 이거는 좀 상호 유도하고 여러분이 그 전에 배웠던 전자기 유도를 조금 구분하는 문제인데 그렇게 좀 제 느낌으로는 바람직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석을 깎아내는 동안 코일에 전류가 흐렀다. 이거는 이제 상호 유도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상호 유도는 이제 전류에 의한 자기장 변화가 또 다른 유도 전류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호 유도가 아닌 거예요. 전자기 유도이긴 하지만 상호 유도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기 유도가 좀 더 포괄적인 현상이고 그 중에 상호 유도는 좀 좁은 현상이 되겠습니다. 전자석의 스위치를 눌렀더니 철이 달라붙다. 이건 자기력이죠.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에 나침반이 돌아갔다. 이것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입니다. 이건 앙페르 법칙이고요. 이건 전자기 유도이긴 합니다. 근데 상호 유도는 아니고요. 앙페르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전류에 의한 자기장 현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전동 칫솔을 충전기에 올렸더니 충전되었다. 이게 이제 상호 유도죠. 상호 유도고. 일단 전동기의 축을 돌렸더니 전동기에서 전기 에너지가 생산되었다. 이것도 전자기 유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기 유도이긴 하지만 상호 유도는 아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천재교육 교과서 개념 확인하기 4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코일 A에 전원장치와 가변 저항기를 연결하고 코일 B에 검유계를 연결하였다. 옳은 것을 골라라. 코일 A에 흐르는 전류가 증가하면 검유계에 전류가 흐른다. 코일 A에 흐르는 전류가 증가하면 자기장이 변하겠죠? 그럼 여기에 전류가 흐르겠죠? 예, 맞습니다. 틀린 거 뭐라 돼 있네. 자, 코일 A의 가문수는 그대로 하고 코일 B의 가문수를 늘리면 유도되는 유도기 전력이 커지죠. 예. 그 유도되는 쪽에 코일의 가문수를 늘려야 됩니다. 그 부분의 유도기 전력이니까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코일 B의 가문수는 그대로 두고 코일 A의 가문수를 늘리면은 오히려 유도기 전력은 줄어들죠. 이게 변압기 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N1 대 N2가 V1 대 V2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전원장치의 V1은 고정이거든요. 전원장치라는 것 자체가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장치예요. 그럴 때 V1은 고정인데 N1과 N2의 비에 따라서 N1보다는 N2가 큰 상황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N1이 줄어들거나 N2가 커지는 상황이 되어야지 여기에 유도되는 유도기 전력이 커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3번에 코일 B의 가문수는 그대로 두고 N2는 가만히 두고 코일 A의 가문수 N1을 늘리면은 오히려 유도기 전력은 작아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식은 V1 대 V2는 N1 대 N2라는 것을 적용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코일 A에 교류 전류가 흐르면 코일 B에는 유도 전류가 발생하죠. 발생하고요. 직류 전류가 흐르면 유도 전류가 발생한다?
그건 틀린 거 보기입니다. 다시 얘기해 줄게요. 코일 A에 직류 전류가 흐르면 코일 B에 유도 전류가 발생한다. 틀린 겁니다. 알겠죠? 네. 네. 자, 그다음 5번. 코일 A에 흐르는 직류 전류의 세기가 크면 코일 B에 유도되는 전류의 세기도 크다 했는데, 직류 전류기 때문에 세기가 크든 작든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아니죠. 이거 뭐야 이거? 옳지 않은 것이니까 맞네. 아니, 옳지 않은 거 5번이 틀렸죠, 왜? 자, 넘어간다. 자, 미래행 교과서 중단원 마무리 8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이중 코일 중 1차 코일의 가에는 전원을 연결하고요. 2차 코일에는 검유계를 연결하였습니다. 검유계에 전류가 흐르는 경우로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어. 가에 전지를 연결하고 스위치를 닫을 때, 그러니까 닫은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있잖아요. 전류가 안 흐르다가 전류가 흐르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그 순간. 네, 가에 전지를 연결하고 스위치를 누르고 있을 때는 전류가 일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네, 가에 교류 전원을 연결하고 누르고 있을 때는 이제 전류가 계속 변하니까 자기장이 변하죠. 그럼 자속이 변해서 유도 전류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미래행 교과서 중단원 마무리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1차 코일은 2N번 감고 2차 코일은 N번 감은 장치가 있습니다. 1차 코일의 전압이 V1인 교류 전원 교류를 공급하였을 때 2차 코일에 연결된 저항에 걸리는 전압 V는 했는데요. 이건 뭐 간단하네요. V1 대 V2는 N1 대 N2 하면 되죠. 그럼 끝났죠? 그럼 V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예, 2분의 1 V1 되겠죠?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게 밑에 것도 비슷하거든요. 넘어간다. 자, 미래형 교과서 대단원 마무리 12번 보겠습니다. 변압기의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가 각각 100번, 1000번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차 코일에 직류를 연결하면 2차 코일에 전류가 흐르지 않죠. 교류를 연결해야지 유도기전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니은 1차 코일에 5V의 교류를 연결하면 2차 코일 때는 50V의 교류가 흐른다. 요 V1 대 V2 5V 대 X라고 할까요? 5V 대 X는 100 대 1000이죠. 그럼 X는 얼마가 됩니까? 50이 되죠. 그래서 V1 대 V2는 N1 대 N2에서 이런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2차 코일에 교류를 연결하면 1차 코일에 전류가 흐를 수 있죠. 이렇게 거꾸로 해도. 그래서 기니디에서 기니디가 답이었다. 문제였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